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베투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송출되고 있는 방송은 전체 방송이네요. 요거 잠깐 읽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채널 운영자 개인적인 생각이며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의 매수 매도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도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베트 채널은 투자 금액을 입금하거나 대리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금요일이었죠. 나스닥이 또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장이 조금 심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21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급락했던 뭐 마이너스 38% 정도 떨어졌던 그 저점 구간 있잖아요. 거기를 지켜내서 반등 나오면 뭐 플랫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지만은 거기를 깨고 떨어진다면은 121선까지도 각오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뭐 주말이니까 또 차트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또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모양에서 상승은 뭐 웬만하면 만들어진다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해볼 차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양은 데보 마그네틱이고 두 번째 모양은 엔캠이고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 XRP 한번 또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을 또 한번 봐야 되겠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십시다. 우리는 올라가는 것 아니면 떨어지는 건데 일단은 올라가는 것은 이런 식의 우상방이고 하락하는 것은 이런 식의 우하방으로 떨어지는 거고 일단 우상방 종목의 기준점은 우리가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은 상방으로 올라갈 때 이런 식의 적산병의 형태를 만든다.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고 이제 뭐 모르시는 분이 이제 아예 없겠죠. 그리고 하방으로 떨어질 때는 항상 이렇게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파란색에 요렇게 하나, 그렇죠? 둘, 요런 식으로 세 개 정도 하락이 일어난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적삼병 요렇게 부르고 떨어지는 것을 흑삼병 요렇게 부르는 거죠, 명칭이.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적산병, 떨어지는 것은 흑산병의 형태를 부르고 요거는 추세 추종이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상승을 시작했던 종목이 있다면 최소 3번 정도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자, 모두 다 3번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락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고 떨어지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하락 나오고 되돌림이 나오고 떨어지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요 개념은 어떤 개념이야? 여기서 우리가 떨어질 때도 되돌림을 주고 낚시거리를 한번 하고 쭉 하방으로 떨어지잖아요. 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렇죠. 요 개념은 일단 어떤 개념? 하방에서 되돌림 나오고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완전한 파동이 나온다고 보지 않고 한 3번 정도 상승까지도 할 수 있는 건데 직전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방 연속성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뭐처럼 형태는 될 수 있어. 그렇죠.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연봉상 2개 정도의 상승은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3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2개 정도 상승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겠죠. 떨어질 때 3년 정도 하방으로 내리꽂았는데 2년 반등하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하방으로 쏟아지는 모양. 항상 우리 이런 모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모양을 항상 우리는 비파의 파동이다 하는 거잖아. 비파의 파동. 그래서 A, B, C 형태로.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엘리어트 파동이 보통 이렇게 설명하잖아. 올라갈 때 3번 상승, 떨어질 때 하락, 반등, 하락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우리가 이 앞의 모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주에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요? 쭉 하방으로 쏟아지다가 여기서 스타트를 걸어서 전고를 넘어가는 것처럼 스타트를 걸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깨고 떨어지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거든.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뭐 솔로엠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엔캠 같은 거, 또 데보 마그네틱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만 만들다가 하방으로 쏟아져 버리면서 직전에 저점을 깨버리고 떨어지는 종목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런 모양은 그런 모양인데 그런 모양도 2번 상승하는 첫 번째 상승 모양은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은 항상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놨어요. 어떤 모양입니까?
이게 두 번 상승해서 떨어지든 세 번 상승해서 올라가서 떨어지든 우리의 기준점은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상승이 시작될 거면 월봉상 21선에 장대 양봉으로 붙여놓고 눌렀다가 가도 가는 거고, 또 장대 양봉으로 21선까지 도전해서 내리 꽂았다가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돌파해도 또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0월봉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5월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5월선 타주면서 이렇게 추세를 돌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 거죠. 접근할 거면 본인이.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거면 일단은 우리가 추세 추종의 상방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를 넘어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월봉상 20월봉선의 돌파를 확인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20월봉선을 깨고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20월봉선을 넘어가는 어떤 시그널까지 확인하고 해도 절대로 늦지를 않다. 그 개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승의 시작이 20월선의 돌파가 나오는데, 그런 종목의 대표적인 예는 2년 전에 있었어요. 2년 전 맞나요? 작년 재작년이네요. 여러분, 나는 SAMG 맞나요? SAMG 맞나? 엔터. 무슨 회사입니까? 그죠? 하추핑. 하추핑 만드는 회사요. 하추핑 만화 영화. 그래서 요 SAMG 엔터의 월봉의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이 왜 다 이렇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 요거는 전형적인 모양이야. 완전 요거는 정말 FM적인 모양이죠. FM적인 모양이 SMG 엔터에 있었고, 요 SMG 엔터처럼 같은 종목이 또 반도체 종목에서는 삼성전기가 있었다. 삼성전기. 그래서 SMG 엔터의 상승 모형과 결과적으로 삼성전기의 상승 모형은 똑같고, 뭐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 뭐 두산테스나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도 상승의 모형이 다 똑같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는 20월봉선을 이탈해 버렸으면 반드시 20월선을 넘어야지 뭔가 상승이 시작된다. 단타의 개념 조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상승 파동을 보는 거니까 월봉 해버리면 여러분 이미 24일을 기다려야 돼. 기다리지 못해. 나는 사고 난 이후에 1분도 못 기다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 일단 생각해보고, 항상 우리는 상승이 제일 잘 만들어지는 모양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0월봉선이 이렇게 있고 5월선을 상방 돌파해서 여기 위에서 잘 그냥 머물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좋은 종목이야. 이건 완전 베스트 100점. 100점. 이거는 100점짜리 종목이고, 이 100점짜리만 있는 게 아니겠죠. 100점 아니고 어떻게 80점, 70점, 60점짜리 종목도 있어. 그래서 한 80점 정도 되면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집니까? 20월봉선을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도전해서 눌렀다가 다시 돌파해서 여기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모양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만들어야지만 또 상승값이 된다. 요거는 한 80점짜리 종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뭐 긴 설명이었지만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했으니까 이제 오늘 공부해 볼 차트들은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엔캠, 그리고 코인 중에서 XRP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자, 일단 뭐부터 볼까요? 대보 마그네틱부터 볼까요? 일단 엔캠에 나와 있는데 대보 마그네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이름이 마그네틱이죠.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종목입니까? 일단은 2차 전지랑 관련돼 있어.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그네틱이니까 2차전지. 그래서 예전에 뭐 분리막 이러면서 한번 뭐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자, 대보 마그네틱의 이거는 무슨 모양입니까? 12월의 캔들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연봉이에요, 연봉. 자, 우리가 대보 마그네틱의 연봉을 보니까 일단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잘 봐봐요. 어떤 형태야? 우리가 얘가 2018년에 상장했습니다. 2018년에 상장했으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봐봐요. 자, 2018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상장했었어. 첫 번째 상승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영망치 양봉 캔들을 만들고, 그 다음 캔들 봐봐요. 어떤 형태입니까? 얘 지금 이런 형태를 만들면 어떤 형태입니까? 자, 첫 번째 캔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영망치 양봉 캔들이야. 그러면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얘가 위아래 꼬리가 있으니까 일단 뭐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뭐 여기서 상장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무슨 모양이야? 그렇죠. 어떠한 기준점 하나를 두고 위로 많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좀 적게 내려왔다가, 이게 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요런 형태인 거지. 이게 이 모양이. 그러니까
영망치 양봉 캔들의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은 위로 많이 올라갔다가 꼬라박았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꼬리를 작게 만들어서 올라갔던 모양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양을 그대로 움직임상으로 보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거나, 지금 이거는 무슨 모양입니까?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것에서 기준점을 뒀으니까 그런 거고, 뭐 어떻게도 그럴 수 있어요. 먼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종가가 일단 여기니까, 시가는 여기고 종가가 여기니까, 우리가 연봉 캔들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만든 모양도 이 모양이고 이렇게 만든 모양도 이 모양이야. 그걸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이 모양도 이 모양이고 이 모양도 이 모양이에요. 이해를 하신 거예요? 아니, 얘가 지금 우리가 하나의 캔들이니까 시가랑 종가밖에 알 수 없잖아. 그러면 얘를 그 안쪽의 모양을 체크를 해볼 거면 이거 뭡니까? 연봉보다 더 작은 개념의 월봉으로 가고, 월봉보다 더 작은 개념의 주봉, 더 작은 개념의 일봉으로 봐야지만 이제 그 1년 동안의 가격 상승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연봉상 봤을 때는 어떤 형태입니까? 아까 설명한 그대로 여기가 시가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림이 그림상에서는 다른 그림이지만 캔들로 나타나면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아니, 종가가 여기니까 종가가 일단 시가보다 높은 구간에 있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하지만 이 모양이 상승했던, 이 모양으로 상승했던 결과적으로 종가 마감 모양은 이 모양이다. 그렇게만 기억해 보면 되겠고, 자, 그런 모양으로 일단 종가상 여기서 뭔가 마감을 했었는데 그 다음 캔들이 어떤 형태입니까? 여기는 시가가 여기니까 시가가 여기에서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마감됐어요. 일단 쭉 내려갔다 이렇게 마감됐으니까, 이 앞에 캔들까지 연결시키면 어떤 식의 모양 가깝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모양 봤을 때는 이 모양이 지금 두 개까지 합쳐버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쳐박았구나. 여기서 뭔가 상승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밑으로 내리꽂은 모양이고 나의 상장했던 시가 부분을 깨고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 모양이 만들어진 그림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식의 모양에 가까운 거지. 자, 이렇게 가까웠었는데 그 다음 캔들이 어떤 캔들이 떴습니까? 잘 봐봐요. 어떤 캔들이. 자, 한 개 더 물려보면 이렇게 됐어. 자, 음봉 캔들로 하방으로 미친듯이 내리꽂았는데 그 다음 캔들도 봐도 더 내리꽂았다가 일단 올라왔던 경우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잘 봐봐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꼬라박았는데 올라갔다가 꼬라박았다 더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거고, 내려왔다가 꼬라박게 될 수 있는 거겠지만, 일단 종가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종가상은 일단 얘가 상승 하락을 시작했던 자리까지 올라놨으니까 이 모양이 일단 어떤 형태에 가깝습니까? 잘 봐봐요. 어떤 형태에 가까워? 지금 그냥 그림상 보면 이렇게 해서 내리꽂았다가 뭐 들어올려서 뭐 이렇게 되는 그림과 가깝죠. 그럼 잘 보면 그렇죠. 내려왔던 하락과 올라갔던 상승 기울기를 거의 비슷하게 되돌리면서 어떤 형태입니까? 그리고 V자 반등이야, 이런 것이. 이런 것이 V자 반등이죠. 이렇게.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V자 반등인데, 자, 그 다음 캔들을 보십시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됐어.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의미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내리꽂았다가 들어서 내려왔으니까 다시 이거죠. 지금 종가상 여기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캔들이라는 의미는 여기 부근에서 일단은 놀았다는 거겠지.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일단 이만큼 내려왔다가 올라왔겠지만 일단은 이만큼 내려서 이렇게 움직였겠지만 여기에서 일단 뭔가 이런 식의 모양을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모양과 가깝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무슨 모양에 가까워? 기억해봐. V자 반등에서 이런 식의 모양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모양을 봤을 때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모양을 봤다. 차트상에서. 내가 그 다음 캔들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냥 차트상에서 이런 식의 양봉 캔들 떠서 장대 연봉으로 내리꽂고 양봉 캔들로 들어올리고 다시 한번 이 양봉 캔들 꼬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모양을 그냥 도표상 그림으로 나타내버리면 뭐랑 가깝다고요? 이런 식의 그림과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이 그림에서. 여기서 떨어질지 올라갈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얘가 만약 진짜 상방파동으로 올라가면 어떤 그림에 가까운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어떤 그림에? 이렇게 내리꽂고 반등 줘서 직전 고점까지 주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날아가 버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랑 가깝습니까? 그리고 V자 반등에서 뭔가 빠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적인 횡보 구간을 갖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가는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면 일단 상승값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그래요. 이런 그림을 찾으면 되는 거지. 아, 내려 꽂아서 반등 나와서 요 꼬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가 상승 파동인지 하락 파동인지 그 다음에 알 수는 없겠지만 요런 모양을 만들어 내야지만 그 다음 상승값을 가져가 볼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캔들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았는데 이 캔들 시가 하단부터 끌어올렸으니까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부려요? 이런 모양을 우리가 쉽게 말로 파이프 버텀이라고 하잖아. 이 장대 음봉을 그대로 다 장악해서 나는 상반값을 너의 매도세를 내가 다 잡아먹고 한번 뭔가 상승 시그널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모양이 여러분들이 아는 모양에서 있었던 게 있잖아요. 요런 모양이 똑같습니다. 걔는 어디 있었어? 그래요. 월봉에서 요런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있었어. 그 종목은. 기억해봐요. 뭐가 있었어요? 요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있었어. 월봉에서. 그것도 최저점에서. 기억나는 종목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본인이 그 종목 분명히 봤었어. 요 모양과 똑같다니까. 요 모양 똑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장악시켜준 양봉 캔들이 뜨고 여기에서 뭐 하다가 지금 100만 원 갔어요. 지금 100만 원에 있어. 하지만 이 자리는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아닌가요? 그래요. 요 모양과 그거는 얘는 연봉으로 나온 거고 얘는 연봉으로 그런 모양이 있었던 거고 걔는 뭘로 있었다? 걔는 그렇죠. 걔는 월봉으로 있었던 거지. 그 종목이 뭡니까? 기억을 해봐요. 아, 지나왔던 거니까 기억해보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그래요. 그 종목은 뭐예요? SK 하이닉스잖아. 보여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 요렇게 합시다. 자, SK 하이닉스 연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봉으로 어디 가요? 이만큼 가죠. 연봉으로 지금 뭐 4개째 올라갔는데 요렇게 상승이 된 나중에 쭉 돌아가 봐. 결과적으로 얘도 무슨 모양 가깝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자, 로고 차트를 꺼서 다시 요렇게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의 모양도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대보 마그네틱에서 봤던 모양 그대로잖아. 얘도 뭡니까? 그리고 장대 양봉 이후에 장대 연봉으로 꼬라 박았는데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연봉상으로 이만큼 직전 연봉을 장악해주면서 들어 올렸잖아.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 SKNS가 그 다음에 미친 듯이 날아간 거잖아요. 얘도 똑같은 모양이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뭐랑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 결과적으로 상승 첫 번째 모양은 연봉상 같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연봉상도 같았으니까 연봉보다 작은 개념의 월봉상에서도 좀 비슷한 모양이 어디 있지 않을까? 보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2023년의 월봉 한번 보십시다. 쭉 돌아가 볼게요. 자, 요렇게 가서 쭉 가볼게요. 쭉 갑시다. 자, 이런 자리에도 비슷한 캔들이죠. 맞죠? 이런 자리에도 비슷한 느낌이고 이런 자리에서도 결과적으로 비슷한 느낌이고 또 어떤 자리? 쭉 가보십시다. 쭉 더 내려가봐요. 더 가봐. 더 가봅시다. 더 갔어. 더 갔어. 자, 최저점이요. 쭉 이제 최저점에 다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봤어. 자, 그럼 여기 왔으니까 뭐야? 지금 여기 모양이 아까 우리가 어디서 봤던 그렇죠. 대보 마그네틱에서 봤던 월봉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 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리꽂았다가 V자 반등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도. 그래야지만 상승값으로 연결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점을 뭘로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는 어떤 종목이든지 20월봉선을 상방 돌파해서 상승이 시작되는데 그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단 뭐는 타야 돼? 5월선을 타야지만 뭐 21선에 도전을 하든 말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었던 결과적으로 패턴과 우리가 좀 전에 대보 마그네틱의 연봉으로 봤던 결과적으로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얘도 이 연봉으로 봤을 때 모양이 금방 봤던 모양과 똑같은 거야. 여기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상승값을 기대해 볼 거면 뭐는 한번 만들어야 돼요. 어떤 하락 구간이 있었으면 그 하락 구간을 V자 파동으로 되돌리든 옆으로 누워서 N자 파동으로 들어 올리든 결과적으로 뭐는 만들어야 돼. 계속 상승 갈 거면 그리고 직전 고점까지는 붙여놔야 되겠지. 또 세력형들이 또 주가를 끌어내려 가지고 매직 구간 가서 올린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는 일단 하지 말고, 내가 상승값을 기대해 볼 거면은 뭐는 해야 돼요? 일단 V자의 반등을 하던 N자 파동의 상승이 나오던 일단 직전 고점까지 종목을 붙여놔야지만 그 다음 상승값이 나올 수 있다는 뜻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셨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보 마그네틱이 이렇게 하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 캔들까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모양과 가까워? 그래요. 여기에서는 뭐랑 가깝습니까? 장대 음봉을 장악해주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서 상승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무슨 모양이야? 이 앞의 상승과 반대의 모양이 나와버렸죠. 반대의 모양이 나온 거야. 여기는 양봉 캔들로 들어 올렸는데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아 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보았을 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면 좀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니 본인이 무슨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런 모양을 만들면 무서워해야 된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대 양봉으로 들어 올렸는데 상방에서 장대 음봉으로 거꾸로 밀어버리면 조심을 해야 되겠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런 모양 만들어버리면. 이해를 하셨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자, 여기도 캔들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요. 9개의 캔들이니까 이 9개의 캔들의 평균 값을 이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평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얘 9개 캔들의 평균 값을 우리가 뭘로? 9개 캔들이니까 5일선이니까 5일선 정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5일선의 평균 값보다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뭐가 클 가능성이 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의 기준값으로 가져갔을 때 캔들 평균값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 얘는 9개의 캔들의 평균값이 뭐 5일선 연장이면 여기까지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5일선 평균값이 여기 있다가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내가 접근을 하고 싶다면은 일단 뭐를 확인하자. 이 앞에처럼 연봉의 양봉을 확인하던지 또는 5일선을 회복하는 어떤 것을 확인하던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자리잖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또 뭐 이 앞에 이 5번째 연봉이 너무 무서운 연봉 모양이라는 거.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추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뭐는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연봉상 양봉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보다 작은 값으로 가져가고 있는 월봉의 뭐를 20월봉선을 넘어가야지만 상방값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이런 모양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만큼 들어서 이렇게 한 종목이 있어. 여러분 다른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무슨 종목이에요? 그래요. 한국전력처럼 가면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갈 거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연봉 캔들을 보면 이렇게 쭉 들어갑시다. 자, 얘도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최고점의 모양이 아까 봤던 걔랑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또 밀어버렸잖아요. 계속적으로 음봉 캔들로 쭉 내려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2024년도에 최초로 연봉상 양봉 캔들을 만들어내고 5일선을 타주면서 이렇게 일단은 들어 올려서 3개 정도의 상승이 만들어졌겠죠. 지금도 좀 위험한 모양이 돼버렸고 그러면 얘도 여기서 다시 상방파동으로 올라왔으니까 2024년도에 뭔가 변곡점이 만들어진 거죠. 5연봉선을 탔으니까 그러면 얘를 돌아갔을 때 2024년도에 월봉 캔들로 이렇게 보십시다. 그러면 2024년도에 월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요건 월봉이니까 여기 초록색 점선은 120 월봉선 그리고 여기 흰색의 이평선은 5월선 여기 노란색 이평선은 20 월봉선 자, 한국전력공사도 다시 한번 상방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만큼 가격 상승이 있었던 자리에 모양을 거꾸로 돌아가 봐도
21선을 깨고 내려와서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서 21선 밑에서 다시 바닥 잡고 다시 21선을 회복한 이후에 이제 상승이란 거야. 이게 공식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게 상승의 공식이야.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됐죠? 이게 상승의 공식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대보 마그네틱도 진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든다면 얘처럼 이렇게 20월봉선 위에는 올라와야 되겠죠. 물론 뭐는 한번 될 수 있어. 한번 되돌림을 줬다가 또 깨고 내려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상승이라면 20월봉선을 회복하고 5 이평선이 21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지만 상승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대보 마그네틱의 월봉 한번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자, 대보 마그네틱의 월봉으로 값어. 자, 요렇게 가니까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무슨 모양이었어요? 그렇죠? 내리꽂아서 박스권을 만들고 뭐 부재 반응해서 여기서 뭐 매도 타점 맞다. 뭐 세력형들이 꼬라박아서 돌려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아는 그런 공식이 있다고 치고 그렇게 해도 얘도 결과도 무슨 모양입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박스권에서 직전 고점까지 좋은 거죠. 이런 모양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컵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컵. 이건 공식적인 의미 컵. 그리고 윌리엄 오닐 형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컵을 만들었으면 손잡이를 만들고 그 쌍고를 돌파하는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공식이니까. 그리고 그건 컵 위드 핸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쌍고를 다시 한번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 이거는 공식이잖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공식이잖아요. 이해하죠? 그건 공식이고. 자, 그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갈 거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20월봉선을 뭐가 안 깨고 5일선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야지만 계속 추세의 상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쭉 가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끄러지면서 이 자리였네요. 여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자, 여기 했죠. 여기 쭉 돌아가 보면 여기. 자, 요렇게 왔을 때 여기 2023년 6월에서 25월봉선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꼬라박고 21선을 깨고 꼬라박고 쭉 계속 내려갔다가 5일선이 현재 어떤 상태? 21선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넘어가지를 못했어. 다른 얘기잖아. 여기서 내가 단타에 타점을 한다. 여기서의 이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녀석이 진짜 본격적인 상승을 다시 정말 하게 된다면은 뭐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 이 21선을 넘어가서 5일선이 21선 위에 안착하고 난 이후에 이 흰색의 이평선이 노란색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지만 본격적인 추세의 반등 구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단타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 1%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 대보 마그네틱이 여기서 물린 사람이 있겠죠. 여기서 물린 사람한테 이게 뭐 나 단타치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진짜 상방으로 갈 거면 아까 봤죠? 한국전력공사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21선을 넘어가서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가야지만 추세가 변곡점이 일어나서 뭐 이런 상승이 나오던 이런 상승이 나오던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던 그 상승값을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24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연봉상 봤을 때 뭐였어요? 연봉상 보면 이 양봉 캔들이잖아. 그럼 최소 뭐를 확인해야 돼요? 연봉의 양봉 정도는 확인해야지만 상승값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대보 마그네틱은 정말 그런 식의 뭐 저점인지 어딘지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이해를 하신 거죠? 지금 다시 대보 마그네틱으로 갑시다. 자, 다시 대보 마그네틱. 자, 요렇게 연봉상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가 상반값이 나온다면은 그래요. 연봉상 양봉이 만들어지던 그러면 올해 2026년이니까 올해 캔들이 마감됐을 때 연봉상 양봉이 되던 또는 월봉의 20월선을 회복해 주던 그것이 아니면 모른다는 거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연봉값을 보고 월봉값도 봤으니까 좀 더 작은 관점의 주봉 관점 한번 보십시다. 그래요. 주봉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자, 주봉에도 뭐가 있습니까? 자, 주봉에도 우리가 똑같이 설정해놨어요. 주봉에도 5일선, 21선, 121선을 적용해놨어요. 자, 그러면 주봉으로 봐도 주봉에도 뭐는 넘어가야 돼요. 주봉으로 봐도 121선 위에 있거나 주봉상 121선 주봉상이에요. 주봉상 121선 위에 종목이 있던 또는 주봉상 121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은 없다는 거야. 추세 전환이 없어. 단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해를 하셨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뭐는 넘어가야 돼? 여기 초록색 점선 구간은 넘어가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진짜 상승이 될 거면 초록색 점선을 넘어가서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지만 상승값인 거지.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한국전력도 돌아가 볼게요. 자, 한국전력 다시. 자, 한국전력공사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요렇게 보면 자, 얘도 보면 쭉 가면, 그죠? 얘도 보면 121선이 쭉 떨어지다가 여기 한번 회복했지만 지켜내지 못하고 떨어진 거잖아. 지켜내지 못하고 쭉 떨어지다.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켜내는 모양을 만들고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대보 마그네틱을 봤는데 봤잖아요. 자, 얘 보면 얘도 이 상승값이 쭉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눌림목으로 정말 잡을 수 있는 타점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기밖에 없는 거지. 121선을 주봉상 121선을 지지받을 때 또는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우리가 뭐랑 똑같은 겁니까? 얘도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대보 마그네틱과 똑같은 게 뭡니까? 그리고 얘도 뭐가 가능한 거예요? 이만큼 컵이었으니까 얘도 결과적으로 컵이 된 데를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겠다. 가능한 거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쌍고를 넘어갈 때 나는 매수하겠다. 그건 커비드 핸들 타점으로. 커비드 핸들 타점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커비드 핸들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 추세가 변곡점이 돼서 상방으로 넘어가야지만 커비드 핸들인 거지. 상방으로 가야지만. 그러면 그전에는 결과적으로 뭐 해야 돼요? 본전을 주면 뭐 해야 돼 여기는? 커비드 핸들은 그 다음에 영역인 거고 본전을 줬다. 그러면 세력형들이 내리꽂아가지고 박스코 만들어서 본전을 주는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매도의 자리인 거지. 커비드 핸들은 그 다음에 영역인 거니까.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고 다시 한번 대보 마그네틱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대보 마그네틱에서 요렇게 갔을 때 잘 보니까 뭔가 조금 보니까 이렇게 갔어. 그럼 뭔가 이 자리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보는 거야. 이거 뭐야? 자, 뭐? 그죠? 121선을 찍었는데 21선을 저항대로 뚝 감았고 121선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일단 돌파를 했어. 이거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거야, 머릿속으로. 대보 마그네틱이 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그냥 모양상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을 해본다면, 머릿속으로 그냥 기억을 해버려.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개념을 넣어버려. 120주봉선 위에 종목이 있었으면은 추세상 그 종목은 아직 살아있을 수 있겠다. 이 뒤에 상승은 나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추세는 뭐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요. 추세가 살아있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 자리를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아까 월봉상 갔어. 그럼 뭐는 깨버렸어 아까. 자, 월봉상 가니까 일단 뭐는 깨졌어. 자, 월봉상 돌아가니까 뭐는 한번 깼습니까? 그리고 20월봉선이 캔들상에서는 깼어.
그지만 5월선이 21선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21선을 지지받고 가는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얘는 21선을 깼는데 올라갔단 말이야. 월봉상 21선을 깨버린다면은 월봉상 21선을 깨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돼요? 주봉의 121선을 지켜주고 있냐?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은 월봉상 20월봉선을 이탈은 했었지만은 다시 뭐는 지켜줬었다. 주봉상 120주선은 지켜준 거지. 개념이 이해됐어요? 우리 거꾸로 내려간 거니까 지금.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주봉상 121선을 지켜내고 상방값으로 올라간 모양을 봐도 무슨 모양과 가깝습니까? 잘 봐봐. 무슨 모양과 가까워? 그렇죠? 21선을 깨고 떨어져서 21선 저항대에 한번 부딪히고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가 나온 이후에 상방값으로 갔어. 그러면 내가 추세적으로 상방으로 들어가는 종목을 발견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종목은 어디 위까지 올라야 돼? 어디 위까지?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는지 우리가 미리 모르잖아요. 얘는 이 이후에 갔으니까 간 건데, 자, 이렇게 됐다고 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대보 마그네틱을 2021년 10월에 봤다고 치고 얘가 상방 갈 거면 결과적으로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주봉에 뭐는 넘어가야 돼요? 주봉상 21선을 넘어가야지만 상승이잖아. 그 전까지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얘는 지나갔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나의 머릿속으로 미리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럼 얘가 상방값으로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120 주봉선을 지켜내고 21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그렇게 봤으니까 이제 여기 똑같잖아. 여기도 똑같잖아. 그렇죠? 여기도 지금 여기서 봤던 모양과 여기 모양은 똑같은 거죠. 여기도 20주봉선을 깨고 내리꽂아서 다시 한번 20주봉선을 넘어갔으니까 이 상승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상승이 나온 값은 결과적으로 모양이 똑같잖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 올라갔던 모양도 아까 봤던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상승값과 여기에서 만든 상승값은 동일한 거죠. 이해가 됐어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모양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봉상 봐도 비슷한 모양이겠죠. 다시 볼까요? 월봉상 다시 쭉 갑시다. 그죠? 월봉상 봐도 여기도 다시 한번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뚫어 올리면서 상방값이고 여기도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뚫어 올리면서 상방값이니까 우리가 상방 추세로 넘어갈 거면 일단은 뭐를 회복해 주면 좋겠어요? 뭐를? 월봉상 뭐를?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뚫어 올린다면은 상방값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나와야지만 이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나와야지만 이 상승값으로 이해되는 거죠. 이게 나와야지만 상승값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종목. 대우건설을 봐도 그렇잖아요. 자, 대우건설로 돌아갑시다. 대우건설 보통 주니까 이렇게 왔어. 자,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여기서 코로나 하락 이후에 추세를 들어서 상방값으로 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연봉상에서 봤던 모양을 만들고 21선에 내려왔지만 지켜내지 못하고 미친듯이 빠졌잖아요. 그죠? 미친듯이 빠졌습니다. 계속 떨어졌어. 21선 넘지 못했어요. 한 번도 21선 넘지 못했어. 2021년 이후에 21선을 한 번도 넘지 못했어. 계속적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떨어지다가 뭐지? 2025년 4월 구간에 뭐야? 이거? 그죠? 최초로 없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여기서 4년 동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양이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다가 4년이 지난 이후에 느닷없이 뭔가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뭐야 이거? 2025년 6월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20월봉선을 넘어갔어. 최초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들어 올렸다가 아까처럼 뭐랑 똑같은 거야. 그래요. 여기도 직전에 고점까지 주고 아까 뭐랑 똑같죠? 그래, 아까 봤던 대보 마그네틱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똑같아. 그리고 한번 주고 어떻게 됐어요? 얘도 쭉 다시 내려가려고 했죠. 그때 그 다음에 다시 이 캔들이죠. 그래요. 이 캔들에서 뭐 했습니까, 지금?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뚫어 올린 거죠, 여기서. 여기서 뚫어 올렸잖아, 여기서. 언제였습니까, 여기가? 2025년 12월이었네? 동시에 뚫어 올리고 이렇게 됐잖아. 그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죠. 자, 상반값으로 갈 거면은 뭐가 만들어지면 좋은 거야, 일단.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뚫어 올리면서 5일선에 안착하면 상반값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안착을 못 했잖아. 그리고 여기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대보 마그네틱과 똑같은 형태로 올라간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갔잖아, 지금. 이해가 됐죠, 이제? 이제 이해 싹 되잖아, 그죠? 응? 아니, 결과적으로 상승값을 가려면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게 갔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대보 마그네틱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자, 갑시다. 자, 대보 마그네틱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자, 이렇게 됐어.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월봉 캔들로 봤고, 좀 더 작은 관점에 우리는 주봉 캔들로도 봤어. 주봉 캔들로 관점도 봤고, 주봉에 뭐는 넘어가야 돼요? 주봉의 121선을 넘어가야 되지만, 넘어가야지만 상승 아니에요. 넘어가야지만. 그러면 여기 밑에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121선 밑에 있었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거면 일단은 뭐는 회복해야 돼요? 주봉에 뭐는 회복해야 돼요? 121주선은 회복을 해야지만 이만큼 갈 거라도 아니에요. 이해했죠? 자, 이제 주봉까지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월봉 캔들로 보고 주봉 봤으니까 일봉 캔들로 보십시다. 자, 일봉 캔들로 이렇게 볼게요. 자, 일봉 캔들로 왔습니다. 자, 일봉 캔들로 왔어요. 그러면 일봉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라색 이평선, 뭐 청보라라고 할게요. 청보라색 이평선은 481선. 481선. 그리고 여기 초록색 점선은 121선. 여기 노란색 이평선은 21선. 그리고 하얀색 이평선은 51선. 자, 지금 이 종목이 상반값으로 갔던 자리의 모양을 봐봐요. 결과적으로 어디 위에 있어요, 얘가. 어디 위에 있어? 어디 위에 있어? 어디 위에 있어? 그렇죠? 여기 보라색 이평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상 상방으로 들어 올리려면은 뭐를 회복해야 돼요? 청보라색 이평선은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청보라색 이평선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여기는 청보라색 이평선까지 갔다가 떨어졌어. 못 넘었어, 여기를. 청보라색까지 갔다가 떨어졌으니까 뭐까지 갔다 온 거예요? 청보라색 이평선까지 갔다가 왔으니까 아까 주봉에 어디까지? 주봉에 어디까지? 거의 121선 근처까지. 또 월봉상 봤을 때 어디까지? 월봉상 21선 근처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똑같이 아까 봤던 연봉의 모양과 똑같죠. 지금 뭐랑 비슷합니까, 이거? 그렇죠. 비트코인의 주봉의 모양과 비슷해요. 비슷함.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추세상 상방 갈 거면 뭐는 회복해야 된다고? 주봉의 뭐는 121선, 월봉의 21선. 물론 또 타점은 잡을 수 있죠. 뭐 어떻게. 그리고 121선 넘어갈 때 여기 잡을 수 있겠지, 이런 데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먹겠다.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상승은 그런 상승이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는 넘어가야 돼, 우리는. 얘가 상승하면 여기 넘어가야 돼. 여기 넘어가서 추세를 돌려야 되는 거지. 그래야 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도 상승률이 크죠. 9,000원에서 25,000원이니까 뭐 300% 되네요.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반값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 물린 사람이 이거 봤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얘는 일단 여기 넘는 거 확인해야 돼. 그 전까지는 몰라. 이해했어요? 얘는 여기를 넘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니까요. 이거는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나올 수 있지. 근데 얘는 여기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이렇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상패.
그건 모른다고. 이해했어요? 아, 저런 모양의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PCL이라고 있어요. PCL. 자, PCL이라는 종목이 있어. 자, 연봉으로 값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 자, 갔어요. 자, 좀 전에 봤던 대보 마그네틱의 연봉의 고점 모양과 비슷하고 해도 계속 떨어졌잖아. 그리고 월봉 봅시다. 자, 월봉 어떻게 됐어요? 자, 21선을 깨고 떨어졌어. 21선을 한 번도 넘어가지 못했어. 상승이 없는 거예요. 그 여기서 물 타다가 큰일 난다고. 이만큼 떨어지니까 여기서 나 올라갈 거 생각하고 여기서 물 타면 어떻게 돼? 망이지, 망. 이해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 캔들로 이렇게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 어디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넘어가야 된다고, 여기. 이거 넘기 전까지는 상승은 없어요. 이거 넘어가야 돼, 이거. 넘어갔으면 여기를 지켜내야 되지. 뭐가 뭐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그래. 다시 한국전력을 보면 답이 있겠죠. 다시 갑시다. 자, 한국전력공사로 갑시다. 이렇게 가버리면 뭐가를 넘어가야 돼? 자, 이렇게 됐으니까 뭐가. 그렇죠. 초록색 점선이 보라색 이평선 위에 올라와서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지만 상승이야. 이게 정답이잖아. 이게 올라갔으면 이 밑으로 안 내려야지. 이 앞에는 어떻게 돼? 올라갔다 떨어졌잖아. 자, 올라가다가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가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똑같은 거야. 20월봉선까지 왔어. 자, 왔어. 이렇게 됐을 때 충분하게 똑같이 상승각 가져가죠. 이렇게 됐어. 자, 20월봉선 도전해서 월봉상 20월선을 돌파한 모양처럼 됐어. 하지만 뭐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넘어가서 이 위에서 잘 머물다가 갔으면 여기서부터 양봉이었겠죠. 연봉상. 하지만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자, 다시 대보 마그네틱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대보 마그네틱이 올라갔던 모양이 여기에서 올라갔던 모양이나 여기에서 올라갔던 모양에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가 뭐를 돌파했다고.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뚫어주면서 결과적으로 5일선을 탄 거잖아요. 뚫어주면서 5일선을 탄 거잖아요. 5일선을 탔고 5일선을 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봉까지 모양 봤으니까 일봉상 모양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저기서는 무슨 모양이 돼 있다고요? 무슨 모양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연장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여기를 결과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됐죠? 여기서를 봐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깨지 않고 갔지만은 얘가 이만큼의 다시 한번 상승값으로 가주려면 뭐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초록색 점선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지만 상승이야. 넘어가야지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요렇게 돼서 잘 봐봐요. 자, 얘 보면 월봉상 20월봉선을 어디 갔어? 다시. 자, 월봉상 20월봉선을 깼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서 갔어. 캔들은 깼지만 이평선은 깨지 않았지만 갔잖아요. 이거 모양과 거의 비슷한 모양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봐도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얘도 얘도 커브댄들이잖아. 그죠? 얘도 커브댄들 좋아하는 이렇게 커브댄들 나오고 쭉 올라갔다가 여기도 커브댄들이잖아. 여기서 내리꽂고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 만들어서 직전 고점까지 주고 쭉 옆으로 돌다가 올라갔던 얘도 커브댄들이잖아. 그죠? 쭉 상승해서 계속 미치듯이 가다가 계속 갔잖아요. 계속 5일선, 2선, 21선이 계속 미치듯이 가다가 쭉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 얘도 깼어.
근데 우리가 이 다음에 레인보우 로틱스가 어떻게 가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갔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를 뚫어 올리면서 갔거든. 어떻게 갔다고요? 그리고 다시 뚫어 올리면서 갔잖아요. 어떻게? 뚫어 올리면서 갔다고.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왔어.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미리 21선을 찍고 가거나 21선을 내리꽂고 할지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다시 갈 거면 뭐를 넘어간다고요? 다시 51선을 넘어간다고. 그러면 얘도 결과적으로 이 상승값이 아까 봤던 그것과 똑같은 거고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SK 하이닉스의 월봉값과 똑같은 거예요. 자, 더 갑시다. 쭉 갔어. 자, 지금 이렇게 됐어. 지금 위험한 모양이에요? 위험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당연히 위험한 모양이잖아요. 그냥 봐도. 뭐가 되고 있어? 월봉상 직전 양봉 캔들을 음봉 캔들로 장악하면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위험한 모양이지. 그럼 얘가 다시 한번 진짜 상방으로 갈 거면 다시 5일선 위에 올라와야 되겠죠. 종가상으로. 자, 그럼 이렇게 돌아왔을 때 다시 여기에서 상방값 갔던 2024년도의 11월 자리로 가봐도 갑시다. 아까 봤던 뭐랑 똑같아요? 아까 봤던 그죠? 대부 마그네틱이 올라갔던 모양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 물어봅시다. 자, 알테오젠이 있어. 자, 알테오젠 아니에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없어? 여기 있네. 자, 알테오젠이 있어. 자, 알테오젠의 연봉 볼게요. 자, 알테오젠 연봉. 이렇게 합시다. 쭉 갔어. 알테오젠 연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산병이 나오고 음봉 캔들로 조정받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월봉 캔들로 보십시다.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응.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모양이?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대보 마그네틱이나 어떻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형상으로 하고 있어. 그럼 똑같은 거지. 나의 머릿속으로 미리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응? 안 되는 거죠. 아 진짜 갈 거면 다시 여기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몰라. 자, 그럼 똑같은 거죠. 월봉상이니까 다시 주봉상으로 봐면 어떤 모양? 그래요. 아까처럼 어디 위에 있어? 아직까지 120 주봉선 위에 있어. 그리고 또 주봉상 21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얘가 진짜로 갈 거면 어디를 뚫어 올려야 돼요? 여기를 뚫어 올리겠죠. 똑같이. 뭐랑 아까처럼. 뭐처럼? 뭐처럼요? 그래요. 아까 대보 마그네틱에 어디 갔어? 다시 대보 마그네틱이 만들었던 주봉상의 이 자리처럼 이렇게 가야 되겠지. 갈 거면 진짜 다시 여기를 찍어서 쌍바닥이라고 한다면 다시 뭔가 여기를 넘어가는 뭔가를 확인해도 안 짓겠죠. 이해를 하셨어요? 자, 다시 알테오젠 다시. 자, 자 어떻게 됐다고요? 주봉상 어떻게 됐다고 주봉상 이렇게 됐어. 아직까지 죽진 않았겠다. 그리고 월봉상에서는 죽었나? 월봉상이 죽었나? 이 종가선 깨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 위에 있으니까 5일선이 일단 아직까지 21선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데 진짜 상승 갈 거면 다시 뭐를 탄다고 다시 5일선을 회복해주는 뭔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일본 캔들로 갑시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있어? 그래요. 481선이 여기 있고 121선이 점선이 아직까지 깨고 내려오진 않았어. 그럼 얘가 진짜로 다시 이렇게 추세를 꺾어서 나 알테오젠 56만원 최고점 아니야? 나 계속 갈 거야 라고 얘가 선언하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어디를 넘어간다고? 다시 여기로 넘어갈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죠? 완전 이해가 됐죠? 미리 여기서 판단하면 안 돼요. 모르는 머릿속으로. 여기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겠구나 생각은 하면 안 돼.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뭐처럼 내볼 수 있어. 계속 얘기했잖아. 크래프톤.
그래프톤 연봉 보십시다. 어떻게 돼 있어? 자, 일단 세 번째 캔들이 음봉이었고 다시 한번 네 번째 캔들에서 십자 캔들, 양봉 캔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 캔들로 보십시다. 자, 요렇게 합시다. 자, 요렇게 왔을 때 요렇게 하면 똑같죠? 아까 똑같잖아 여기.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알테오젠의 이평선 모양과 캔들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지켜내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지켜내지 못하고 떨어졌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뭔가 비슷한 형태가 있겠죠. 가볼까요? 그럼 다시 여기 2025년 9월 자리로 갑시다. 자, 2025년 9월로 요렇게 돌아가면은 요렇게 놓으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도 이렇게 찍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된 숄더로 가든지 박스코 만들어서 들어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가면 가겠구나가 뭐라고요? 그게 내피셜이라고. 그게 내피셜이라고. 그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야지만 가는 거예요. 가야지만 간다고. 진짜 갈 거면 여기를 넘어갔겠죠. 여기서 역회된 숄더 값으로 이렇게 갔겠죠. 여기를 돌파해 주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빡 터지면서 뭐 날아가겠지. 뭐처럼 아까 대보 마그네틱에서 봤잖아요. 다시 대보 마그네틱처럼 가겠죠. 이렇게 갈 거면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이해됐죠? 아니, 갈 거면 이렇게 간다고. 갈 거면 가는 모양은 이 모양이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가는 모양은 정해져 있다고.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종목 있습니다. 통신주 SK텔레콤 얘도 이렇게 갔잖아 최근에. 볼까요? 자, SK텔레콤 맞아요? SK텔레콤 아니야? SK텔레콤 어디 갔어? SK텔레콤이 없어? 또 이건 또 알파벳입니까? 그래, 이건 또 알파벳이네. 지 마음대로 만들어놨네. 자, SK텔레콤 봅시다. SK텔레콤 자 봐봐요. 자 SK텔레콤 자 SK텔레콤 요자로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라고 여기 똑같죠? 아까 봤던 뭐 똑같잖아 지금 똑같았죠? 자 그럼 요도 월봉 캔들이었으니까 일봉 캔들이니까 월봉으로 바꿔볼까요? 주봉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주봉으로 자 다시 월봉으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지금? 이해했잖아요 지금. 이해를 했어 머릿속으로 다 이미. 그래 상승이 만들어질 거면은 어떻게 된다고? 481선을 깨고 떨어졌을 때는 여기서는 미리 할 수 없다. 그리고 뭐 해야 돼? 여기서 바닥 잡고 다시 121선을 뚫어 올리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럼 가니까. 그럼 가잖아요. 그럼 간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모양이나 아까 봤던 대보 마그네틱에서 만들어졌던 모양이 똑같으니까. 또 뭐 있었어 예전에? 기억해봐요. 또 뭐 있었어? 기억 안 나요? 한미 글로벌에도 있었잖아. 그래 얘도 어떻게 됐어요? 이해하신 거죠? 다 원볼 캔들로 다시 볼까요? 자, 월봉으로 이렇게 다시 돌렸을 때 이렇게 합시다. 마지막 상승 타점이 어디예요? 똑같잖아요 얘도. 얘를 뭐 했으니까 얘도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뚫어 올렸으니까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이렇게. 얘도 다시 아까 봤던 음봉 캔들을 만들고 뭐처럼 떨어졌어. 잘 보면 뭐처럼 떨어졌어. 이게 뭐처럼 떨어졌어요 지금. 뭐처럼 떨어졌어. XRP처럼 떨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이 상승 모양이 XRP랑 똑같아요. 이거 똑같다니까 XRP랑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원래 뭘 기대했습니까? 그리고 XRP도 올라가서 여기가 쌍봉이라면 다시 한번 쏘겠죠.
하지만 XRP는 ABC 형태를 만들고 내리 꽂아버렸죠. 기억합니까?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온 거고. 자, 이제 XRP 한번 볼까? 자, XRP. 자, 코인 암호화폐 XRP. 아까 그 자리 잘 모양 기억해봐요. 자, 금방 우리가 한미 글로벌에서 봤어. 그죠? 한미 글로벌에서 봤어. XRP. 자, 이렇게 했어. XRP가 슈팅 나오기 전에 모양을 봐봐요. 모양을 봐봐요. 여기 모양을 봐봐요. 여기도 슈팅 전의 모양이나 여기 슈팅 전의 모양. 그러면 XRP를 쭉 당겼어. 뭐가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머릿속으로 지금. 요렇게 왔어. 본인의 머릿속으로 뭐가 지금 떠올라야 정상입니까? 아까 대우건설이 그대로 캡처가 돼 있어야 돼. 머릿속으로. 대우건설의 모양과 똑같잖아요. 여기가. (21선) 도전 내려와서 쌍바닥 올라가서 찍고 슈팅이잖아요. 아까 대우건설에서 봤던. 다시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 올라갔던 모양도 보면 아까 봤던 무슨 모양이라고요? 한미 글로벌에서 만들었던 모양. 그러면 이 XRP가 마지막 슈팅이 나오기 전에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모양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2024년 10월로 돌아가 봐도 일봉상 봤을 때 요렇게 가버리면은 마지막 슈팅 직전에 이평선과 캔들의 모양을 보면은 똑같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다시 돌아갔을 때 더 앞으로 돌아가 봐도 여기였죠. 여기. 자, 여기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 봐도 어떤 모양입니까? 요 모양은 전형적인 상승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입니까? 그래요. 들어서 내리꽂아서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 만들고 직전의 고가를 넘지 않고 다시 한번 박스권 그리다가 슈팅 나오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슨 모양이에요? 그래요. W 상승이지. 그래, 원래 일모양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W 상승 모양이라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트맨 귀, 고양이 귀 이렇게 하잖아요. 기영이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모양 봐도 결과적으로 481선을 두고 121선 쌍바닥에서 이렇게 간 모양이죠. 이거는 어디에서 여러분 똑같은 모양을 봤어요. 진짜 똑같은 100% 똑같은 모양이 있어. 어디서? 최근에, 작년에죠. 삼성전기에서 그대로 봤어. 삼성전기가 올라가기 전에 모양 그대로 봤다니까. 삼성전기 보통주로 보고 삼성전기가 요렇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똑같은 모양이 있었어요. 그대로 아까 봤던 XRP에서 봤던 모양이 똑같이 올라가서 내리꽂고 오른쪽에 높은 쌍바닥 만들어서 배트맨 귀를 해주고 올라가는 모양이 전형적으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다고. 여기 이 모양이 뭐라고요? 그래요. 이 모양이 전형적인 상승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월봉상으로 옮겨 놓으면 어떤 모양이라고요? 자, 월봉의 이 모양인데 우리 좀 전에 이 모양을 봤어. 그대로 똑같은 모양을 봤어. 어디에서? 이거랑 똑같은 모양 주봉상에서 봤어. 어디서? 금방 봤잖아요. 어디서? 금방 봤었어. 그래요. 대보 마그네틱의 주봉에서 봤던 모양이에요. 똑같죠. 결과적으로. 그래요. 똑같이 항상 우리는 이평선상 상방이 만들어질 거면 월봉상 21선에서 쌍바닥에서 가던 주봉의 21선에서 쌍바닥에서 가던 결과적으로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21선 위에 올라와야 된다.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캠 보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자, 엔캠. 자, 엔캠.
자, 엔캠 연봉 보십시다. 어떤 모양이에요? 자, 어떤 모양이에요? 좀 짜증나는 모양이죠. 얘는 일단은 두 개로 돌파를 했었는데 직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아까 봤던 그 모양과 비교했을 때 여기까지 가면은 대부 마그네틱의 연봉과 똑같은데 얘는 그 다음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죠. 자, 이제 연봉으로 봤으니까 얘도 진짜 상반값이 나올 거면 뭐를 타야 돼요? 연봉상 양봉을 확인하거나 연봉상 5일선을 타주거나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 자, 이제 연봉으로 봤으니까 다음 월봉으로 보십시다. 자, 월봉 봤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도 21선을 깨고 떨어졌어. 그럼 여기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대보 마그네틱의 모양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크래프톤에서 봤던 모양이 들어 있었겠죠. 그리고 21선을 깨버렸으니까 이제 21선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진짜 갈 거면 여기를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는 것을 확인하고 해도 안 늦다. 하지만 얘는 없었잖아요. 자, 얘랑 똑같이 하락했다 여기서 돌파해서 이렇게 하다가 68만 원까지 간 종목은 뭐예요? 잘 기억해봐요. 머릿속으로.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현대차가 들어있어야 되죠. 현대차. 얘는 다시 깨고 내려왔지만 다시 넘어가 주면서 갔고 또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도 다시 어떻게? 그렇죠. 여기도 깨고 내려왔지만은 다시 넘어가 주면서 상반값으로 갔고 상방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지. 넘어가기 전에 몰라요.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 현대차가 다시 한번 추세를 현대 오토에버가 다시 한번 추세를 꺾어서 올라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를 회복하고 21선을 회복하고 뭔가 만들어졌으니까 엔캠도 그 앞에 장대 양봉이 있는 그 자리는 결과적으로 어디를 넘어간 거야? 20월봉선은 넘어간 거지. 이해한 거잖아. 여기서 21선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쉬었어.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봉 캔들로 계속 들어 올리다가 음봉이 됐어. 무슨 모양이에요? 올라가다가 음봉이 됐어. 그러면 5일선을 지켜주면서 음봉이 돼버렸으니까 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올라가는 쌍봉. 어떤 뭐 이런 거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내리꽂고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이거는 쌍봉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번 꼬라박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올라가는 모양의 쌍봉이라고 하는 거고 한 번 더 들어 올렸다가 이제 진짜 못 가고 요게 됐어. 그럼 무슨 모양이야? 아, 이거는 헤드 앤 숄더가 될 수 있는 모양에 근접하는데 여기 구간이 넥라인이니까 이 넥라인을 이탈하면은 꼬라박을 거고 여기를 지켜내면은 한 번 더 슈팅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건 미리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얘는 한 번 더 상승값이 돼주지 못하고 내리꽂아 버린 거지. 그럼 얘는 어떤 모양? 그냥 설명하면 쭉 올라가서 내리꽂고 쭉 반등해서 이렇게 꽂은 모양이죠. 이해를 하셨어요? 이거는 쌍봉.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뭐 하면 생각합니까? 아, 이거 보고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된 거. 그래요. 비트코인의 월봉상 거꾸로 모양이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거꾸로 모양이. 기억 안 나요? 보십시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거꾸로 모양이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 BTC. 예.
자, 월봉 캔들로 요렇게 보십시다. 거꾸로 모양으로 보니까 인버트 스케일로 보면 되겠죠? 인버트 스케일로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거꾸로 모양이니까 현재 어떻게 돼 있다고? 요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또 나올 수 있어? 그래요. 여기도 한 번 더 슈팅 값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 잡았느니 그런 얘기는 집어치우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저가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음봉 캔들로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 해도 양봉 캔들이었잖아요. 거꾸로니까 지금 거꾸로 오일선 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신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N캠으로 갈게요. 다시 이렇게. 자, N캠에 다시 왔어. 그러면 N캠에서 얘는 요렇게 해서 어디 거꾸로니까 다시 인버터 스케일로 요렇게. 자, 쌍봉의 모양이니까 결과적으로 거꾸로 하면 어떤 모양이에요? 자, 쌍봉이니까 거꾸로 하면 무슨 모양이라고? 내리꽂고 들어서 밑으로 내리꽂던 들어서 쌍바닥을 만들던 무슨 모양 가까운 거예요? 그래요. 밑에서도 뭐랑 거꾸로니까 밑에서 보면 뭐랑 가까운 거예요? 쌍바닥이 가까운 거지 밑에서 보면. 이해를 하신 거잖아. 아니 똑같은 거잖아. 비트코인도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꽂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한 번 더 꽂으면. 그래서 진짜 얘가 하방으로 틀어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회복한 거예요? 5일선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야지만 틀어 올리는 거니까. 얘가 하방으로 꺾어서 내렸으니까 5월선을 탄 거잖아요. 그럼 5월선을 탔으니까 뭐를 깨버린 거야? 뭐를 깼어요 여기서? 여기서 거꾸로 들어 올려버렸으니까 뭐를 깬 겁니까? 거꾸로 들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여기서 뭘? 2024년 6월로 돌아가 볼게요. 거꾸로니까. 거꾸로 인버터 스케일로 거꾸로 해서 2024년 6월 캔들로 요렇게 갔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서 뭘 깨버렸어? 5월선 이평선을 내리꽂아 버린 거죠. 여기 2024년 6월로 돌아가 버리면 요렇게 합시다. 그러면 쭉 당겼어요. 쭉 갑시다. 2024년 6월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깨버렸어? 뭐를 깼습니까? 그래요. 밑에 481선이 121선을 돌파해서 가다가 122평선을 깼으니까 122평선을 깬다는 말은 뭐를 깬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121선을 깬다는 말은 다시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를 깬다고요? 121선을 깬다는 얘기는 월봉상 512평선을 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5월선 매매로 접근해서 종목이 5일선을 계속적으로 잘 타고 간다면 그 종목을 내가 매도의 관점으로 내가 최고점에서는 못 팔더라도 가져간다면 뭐는 깰 때는 나와야 돼요. 5일선을 깰 때는 나와야 되겠죠. 똑같은 얘기야. 자, 쭉 떨어져서 5일선을 깼으니까 21선을 찍고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 그럼 마지막 분기점은 22평선이야. 21선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21선 지지 맞지 못하고 깨버리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분기점인 2024년 11월로 돌아갔을 때 어디라고요? 마지막 분기점은 이렇게 가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아까 똑같이 알테오젠이 떠올라야 되고 SK텔레콤이 떠올라야 되고 또 뭐? 대보 마그네틱이 떠올라야 되잖아. 이해가 됐죠? 상방으로 일단은 추세 값으로 넘어갈 거면은 뭐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20월봉선을 지지받아야 되고요.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얘도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20월봉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꼬라박아 버리면은 21선을 다시 넘어가기 전까지는 상승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측이에요, 예측. 여기서 저점을 찍고 이제 여기서 올라가겠구나는 우리 예측이고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두 번의 상승값밖에 없잖아요. 지금 21선을 넘어갔다가 얘 보면 20월봉선을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481선을 넘어가서 쭉 상승이 있었는데 얘는 지켜내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계속적인 상방 갈 종목은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20월봉선을 깼더라도 여기를 넘어가면서 다시 상방값이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방 추세로 어떤 종목을 접근할 거면은 여기를 넘어가는 어떤 모양을 확인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종목이나 그 종목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원래 토요일은 비트코인을 보는 시간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대보 마그네틱을 봤잖아요. 자, 대보 마그네틱이 이렇게 만들어서 자, 연봉상 얘는 첫 번째 캔들이 음봉이었고요. 자, 음봉에서 하방으로 쏟아져 버리면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고, 월봉상 20월봉선을 이탈한 이후에 여기도 있었겠죠. 그럼 여기 돌아가 버리면 2023년 6월 자리로 돌아가 본다면 여기도 봐봐요. 자, 2023년 6월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여기도 똑같은 거잖아. 자, 요렇게 왔을 때, 자, 여기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생각을 여기를 찍고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내피셜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로 미리 생각하면 안 돼요. 가는 종목은 박스권을 잡고 다시 올라가겠지만 못 가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얘는 계속적으로 떨어졌잖아. 뭐를 회복하지 못하고 위에 있는 482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는 시간이니까 BTC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화폐 BTC. 자, 비트코인 현재 어떻게 됐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비트코인도 어떤 형태? 자, 연봉상에서 계속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속적인 양봉 캔들로 잘 올라가다가 최초로 음봉이 떴습니다. 최고점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봉이 뜨고 5연봉선까지는 내려와서 양봉 캔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단은 음봉 캔들 형태로 5연봉선을 지지받는 형태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죠. 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얘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지켜내야 돼요? 5연봉선을 지켜내거나 5연봉선을 깼을 때 다시 한번 5연봉선을 회복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보이니까. 자, 이제 연봉 캔들로 봤으니까 다시 한번 월봉 캔들의 형태를 보십시다. 그럼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 얘 똑같은 거죠? 이렇게까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언제입니까? 2025년 11월까지만 했었어도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모두 다 그런 생각 했잖아요. 여기서 21선을 지켜내고 있으니까 이후로 없다 생각하고 본인 봐봐요. 자, 최초로 여기서 20월봉선을 돌파하고 21선 여기서 이런 타점, 그렇죠? 이런 타점이나 뭐 이런 타점이나 이런 타점, 아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그런 타점인데 올라간 것은 맞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상방이라고 했을 때는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 잘 가다가 최고점에서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봉 캔들이 뜨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안 깬 거잖아. 여기까지 왔을 때 안 깼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안 깼잖아. 안 깼어요. 아직 안 깼어. 아직 안 깼는데 하방으로 떠밀어 버리면서 깨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깼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비트코인의 모양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전에 대보 마그네틱에서 봤던 엔캠에서 봤던 모양이 여기서도 들어 있었다는 거겠지. 그러면 월봉 캔들로 봤으니까 주봉 캔들로 봐도 이렇게 되면 똑같잖아. 그럼 얘가 진짜 이쪽으로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올라갔었으면 결과적으로 뭐를 넘어갔어야 돼요? 주봉에 뭐를 넘어가야 돼? 21선을 다시 회복하는 뭔가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하지만 그 모양이 없잖아요. 없어. 그리고 계속적으로 떨어졌잖아요. 주봉상 모양 봐보면. 자, 마지막으로 일봉 캔들 모양을 봐도 어떻게 됐어? 그래, 요렇게 하면 우리가 봤던 대보 마그네틱이 만들었던 모양이나 엔캠이 만들었던 모양이나 크레보톤이 만들었던 모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진짜 여기가 저점을 찍고 여기가 쌍바닥 구간이고 다시 넘어갈 거면 결과적으로 어디를 넘어갔었어요? 정상이야. 그렇죠? 이 121선을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잡고 넘어가는 어떤 모양이 있었어야지만은 상반값이지. 아까 뭐처럼 기억해봐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냥 그대로 깼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대로 올라갔던 모양을 생각해보면, 자, 얘가
월봉상 요렇게 자 월봉상 깼어. 요렇게 깼는데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 올라가는 값이 있다면 다시 한번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뚫어 올리는 뭔가의 시그널이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 자 이렇게 모으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지금 봤던 비트코인 모양은 똑같다고. 하지만 얘가 진짜 갈 거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진짜 갈 거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뭘 안 깬다고요. 121선이 이 482평선을 깨지 않고 가야지만 추세상 뭐가 이루어진다고. 상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깨고 떨어졌잖아요. 깨고 떨어졌다고. 깨고 떨어졌잖아. 그러면 진짜로 얘가 여기가 진짜 저점이면 다시 여기서 박스권 잡고 뭐 들어서 이렇게 된 숄더로 가던 아니면 한 번 더 저가를 갱신해서 이렇게 된 숄더로 올라오던 결과적으로 뭐를 회복해야 돼요? 이 초록색 점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른다니까? 아니 그냥 무지성으로 1, 2, 3, 4, 롱, 숏 이건 가능한 거지. 1, 2, 3, ABC, 3, 1, 3, 3, 뭐 롱, 숏입니다. 이거는 그냥 서술이지 결과적으로. 어? 전화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게 말은 해도 똑같아. 아니, 그거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준점 있잖아. 결과적으로 넘기 전까지는 모른다고요. 여기를 넘기 전까지도 몰라. 여기를 넘기 전까지 모른다고. 이 보라색 점선을 넘기 전까지. 아까 봤잖아요. 뭐가? 비트코인도 본인의 머릿속으로 정말 이게 계속적인 우상방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상방이라고 보는 건데 정말 이거 끝났으면 어떡할 건데요? 누구 알아요?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어디서 갈 건데요? 어떻게? 그래 얘가 다시 갈 거면은 뭐를 회복한다고요? 그리고 21선에 도전해서 이렇게 된 숄더로 이렇게 하면 가겠죠. 이거 아니면 모양이 없잖아요 지금. 진짜 갈 거면 이렇게 가겠죠 다시. 그래 재미없는 거 알아요. 아는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모양이 이게 전부야.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한 번 더 저가를 갱신해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얘가 다시 갈 거면은 뭐를 탄다고요? 5월선을 타고 또 20월봉선을 다시 넘으면서 상방 이어지는 거지. 뭐처럼. 그리고 삼성전자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갔잖아요. 자, 삼성전자 모양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다시 상방으로 넘어오기 전에 모양을 봅시다. 자, 삼성전자도 여기서 21선을 깼어. 떨어졌어. 그럼 얘도 진짜 다시 갈 거였으면 5월선을 다시 타주면서 21선에 도전하면서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미리 예측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누구도. 하지만 5월선 타주고 5월선 지켜주고 21선 도전하고 21선 뚫으면 진짜 가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얘가 올라갔던 모양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다시 상방으로 갔던 모양 보면 2025년 2월부터 돌아갔으니까 2025년 2월로 돌아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를 회복한 거예요? 그렇죠. 121선을 회복하고 여기까지는 알 수 없는 거지 진짜로. 하지만 121선을 타주면서 무슨 모양으로 올라갔어? 잘 보면. 그렇죠. 잘 보면 여기서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모양으로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상방 깎았다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되돌림이 나왔으면 직전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만들고 박스권 매물을 넘어가서 박스권 위에서 놀아주고 커브밴드 상승이 돼야지만 상방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미리 상승을 알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진짜 간다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진짜 갈 거면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해가 됐죠? 이렇게 시간을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걸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주봉에 뭐를 회복했다고요? 그래요. 주봉상 21선을 회복해주고 주봉상 이렇게 된 숄더의 상승값이었고 월봉 캔들로 가봐도 월봉상 뭐를 타야 된다고요? 상단값이 될 거면 일단은 뭐는 타야 된다고? 5월선은 타야 된다고요. 그것도 뭘로? 월봉상으로. 이해가 됐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다시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BTC 다시
BTC의 월봉 캔들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5월선을 타주는 것을 확인하는 양봉을 확인하고 5월선을 잘 타주면서 다시 한번 21선에 도전을 해야지만 상방값. 그전에는 몰라. 이해가 됐죠?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를 넘어가야 된다고? 여기 롱숏 이걸 몰라요. 몰라. 그러면 넌 모릅니다. 모르고 진짜 갈 거면 이 초록색 점선을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방 추세로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서 올라간다면 이 보라색 이평선도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는 판단법입니다. 판단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중요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만은 뭐 절대로 이게 무슨 종목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승 가는 종목의 모양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고 상승의 시장값이 될 거면 일단은 연봉상 양봉이 되던 월봉상 5일 이평선을 회복해주고 21선에 도전해서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방 추세로 갈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뭡니까? 하방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잖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